우리 애기가 잘 따라줄 거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안 되면. 자, 안녕하십니까. 자녀 무상교육의 변유와 거리는 최고의 프로세싱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밤 12시까지 사실 제가 상담을 했어요. 어떤 상담을 했냐면,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겠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엄마 아빠보다는 애기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엄마 아빠들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애기를 위한 이 다 일련의 가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랑 엄마 아빠랑 앉아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아니면 줌을 하면서 애기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라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 애기들 모두 캐나다 밴쿠버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애기들은 학교를 조기 유학을 결정해버리고, 엄마 아빠들은 이 지역을 결정해버리고, 엄마 아빠는 뭐 어학연수, 뭐 패스웨이, 조건부 입학이죠, 그걸 또 결정해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컬리지나 대학원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영어가 되는 상황이시다, 그러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이나 컬리지나 대학원을 바로 입학이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월한데, 그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롯이 자녀 무상교육만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해요. 자, 9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면 뭐 8월 중순이나 7월 달 정도 오시죠. 그럼 와가지고 뭐 어영부영 하시다가, 뭐 물론 제가 랜딩을 해드리고 하긴 하지만, 애는 9월 1일부터 학교를 가야 되고, 엄마도 학원을 가야 되고, 아니면 대학교를 컬리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애기는 학교에 적응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가 지금 학교를 다녀버리면 막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 이러냐면, 조기 유학만을 목표를 하고 오시는 분들조차도 그 조기 유학이 전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너무 이게 이쪽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힘들어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지. 이게 자녀 무상교육을 하려는 어머님,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기가 잘 따라줄 거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안 되면 애기는 내려갔는데, 엄마 나 이거 했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야, 나랑 같이 안 놀아줘, 뭐 영어가 너무 힘들어, 선생님이 나랑 뭐 좀 나한테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막 그리고 학교가 너무 막 뭐 부담스럽고 그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머니께서는 뭐 개똥아 미안하다, 오늘 엄마가 오늘 9시까지 학원을 가야 돼서 기다려봐, 내가 학교 갔다 와서 한번 보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 최악의 상황이 나한테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결국에는 캐나다 오는 이유는 애기들을 위해서 오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 무상교육이 아닌 자녀 유상교육으로, 조기 유학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애기가 어느 정도 한 3, 4개월 정도 학교를 다녀보면 이제 우리 애기가 잘 적응을 하는구나, 나도 이제는 자녀 무상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한번 해보겠다 라고 시도를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해요. 어제도 저랑 2분 정도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맞거든요.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기들의 적응과 애기들의 그 학교 생활이 중요한 거지, 이 돈은 사실은 여기 오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테이크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기 때문에, 애기 학교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학원비를 내고, 그리고 디파지까지 내고, 그리고 애기가 어느 학교로 배정이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걸 다 진행하는 것보다 자녀 유상교육으로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학교를 미리 애기들 학교를 정해놓고, 그러고 난 뒤에 애기들 학교들 다 이제 안정적이 되고 무상교육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애기가 뭐 학교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3개월 될 수도 있고 6개월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애기를 두고 학원을 다니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생활을 봐보니 내가 꿈에 그리던 밴쿠버 생활, 내가 꿈에 그리던 캐나다 생활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 갔다 왔는데 캐나다 밴쿠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 캐나다 밴쿠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막 다 찬양을 해요. 막 근데 와서 봤더니 캐나다 밴쿠버에 생활하는 비용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원장님, 대표님, 뭐 혹시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세요? 뭐 많이 들어가죠.
뭐 수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와가지고 내가 피부로 느끼면서 아 이게 실제로 내가 여기서 캐나다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정도 돈을 벌면 생활이 될까 라는 걸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내가 뭐 여기서 진짜 2년, 3년, 5년을 계획하고 왔지만 그게 1년, 2년에서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1년, 2년에서 끝낼 상황을 애기들하고 지내면서 잘 적응을 하고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엄마도 학원 다니고 애기들도 학교 다니고 다 불안정한 상태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또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그 비자를 바꾸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저희 한 달에도 몇 명씩 그렇게 비자 바꾸고 있거든요. 조기학 오신 분들이 이제 뭐 1년, 2년 생활 하시다 보니까 어머님도 영어에 대한 이제 욕심이 좀 생기고 이야기를 한데 지내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녀 무상교육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럴 바에야 나도 한번 해보자. 애기들도 1, 2년을 계획하고 왔는데 엄마 나 지내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여기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도 가고 싶어. 그럼 자녀 무상교육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이용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벤유아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조기 유학을 와서 생활을 해보고 난 뒤에 자녀 무상교육으로 갈지 말지, 고할지 스탑할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다 주위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듯한 그런 기분을 든다고 말씀하세요. 맞잖아요. 사실 다 사람 다 돈 안 내고 하는데 나만 돈 내고 하면 너무 약간 바보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 와보시면 자녀 무상교육보다 자녀 유상교육, 조기유학으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캐나다행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애기들을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럼 그 애기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무엇이냐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마 이 자녀 무상교육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그 되게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장 잘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벤유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두서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자녀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쨌든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저희 벤센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에 맞게끔, 계획에 맞게끔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